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성인 세상. 자, 그동안 여러 가지 학교 일도 바빴고, 네, 또 새롭게 또 기도로 준비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타이트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분주했던 최근에 한 2-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겨울 연말이 조금 이제 12월 1월 초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이 성인 세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인데, 드디어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구약 시대를 이제 일단락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과,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길을 이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인 세상에서는 BC 600년부터 AD 1년 요 사이에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국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BC 600년경부터 530년 사이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에 이르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전 12세기부터 이제 천년경 사이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트로이 전쟁 등을 거치고 이러면서 이제 헬라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사사 시대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500년에서 331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 제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이제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49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 있었고, 그 10년 후에는 델모팔레 살라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70년 사이에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이제 철학자가 이제 등장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또 몰락해 갑니다. 자, 주전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자, 잘 알다시피 정벌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그 정벌의 방향을 동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를 정벌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전 BC 332년경에는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BC 4세기경에 무리한 원정 오버를 한 거죠. 오버페이스를 한 겁니다. 하다가 323년경에 이제 알렉산더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제국은 넷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런 그 와중에 이제 팔레스틴은 애굽에 속하게 돼서 BC 301년에서 198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이주당한 뒤에 아주 잘 정착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유대교의 중심지로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또 헬라 문화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중앙아시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미치게 되는데, 이 인더스강 유역에 그리스어로 된 격언 기념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원래 고대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으로 가는 길 중간에 아주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전쟁과 패배가 반복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버티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던 결과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로마는 군대를 아주 명예롭게 여겼고, 그 다음에 폭력과 살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거기에 갈채를 보내는 나라였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마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이후입니다. 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 당시 옥타비아누스 군대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로마는 이집트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아주 싹쓸이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가 좀 이름이 어려운데 아파르헤이트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방의 돈들을 로마로 쫙쫙 흡수합니다.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그 코스코 가면은 그 뭐죠? 이렇게 현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긴 관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돈을 빨아들이듯이 쫙 지배국들의 그 나라 그 지방들의 돈들을 쫙 흡수해가지고 로마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이 아주 팽창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무렵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 지역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관들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 인구 조사관이 파견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성경에도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이제 성경 기록도 있죠. 네,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이제 팽창을 하다 자, 이제 아시아 쪽으로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자, 이제 동방으로 돌려서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도까지 이제 가게 되고 인도와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인도와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역사가 스트라본의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자, 이 로마가 그래서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무역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홍해, 인도양, 아주 전 세계 그냥 곳곳에서부터 이제 교역품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되고 로마로. 그래서 점차 로마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로마 내부에서도 이렇게 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일부 깨어있던 귀족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들은 다 묵살이 된 거죠. 자, 이제 로마가 세력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지중해와 근동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특히 당시에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까지 이제 영향력이 미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오늘날 지금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아주 골치아파하고 있죠. 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네. 이게 이 신장이라는 지역이 바로 서양과의 경계를 이루는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중국은 당시 흉노족,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입니다. 흉노족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고 BC 119년 무렵 한나라는 시황제에 의해서 대륙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한나라는 유라시아 지역의 서쪽으로 국경을 넓히면서 하서주랑 지역을 장악하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아주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더스강 유역과 그 다음에 더 멀리 페르시아까지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도 역시 서쪽으로 계속 관심의 폭을 넓힌 거죠. 정보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에서 쿠산 제국의 견제로 인해서 로마와의 직접적인 교역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 한나라의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은 당시에 중국은 모든 정치 행위의 정당성을 천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두었습니다. 하늘의 뜻. 자, 하늘의 뜻을 정치 권력의 어떤 명분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예, 권력자가. 그리고 이게 이제 시황제 때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진나라는 남방 정책을 펴와서 당시에 미얀마, 라오스, 타이 등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이제 한반도까지 넘어와서 당시에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 다행이겠죠. 어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핸디캡이 많아서 장애 요소들이 많아서 한반도나 일본의 어떤 유전적인 특징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전 20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이제 쌀농사에서 그다음에 청동 야금술, 문자 등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자, 밀과 보리도 한반도와 일본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660년 경에 비로소 이제 일본의 일본의 건국 신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뭐 창조신, 뭐 이자나기, 그다음에 뭐 태양신, 뭐 아마테라스. 네.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왕인 진무가 등장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로마가 굉장히 이제 서쪽과 이제 동아시아까지 쫙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로마가 독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한 어떤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이 페르시아가 로마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페르시아의 성장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좀 약화되는, 국력이 점점 이제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일치가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가 급속히 성장해서 교만해지면 또 다른 나라를 또 들어 세워서 그 강한 교만해진 나라와 민족을 또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슬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구약의 중간기 그 전후로 세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세상의 학자들은 이러한 요때 당시의 흐름을 한마디로 인류의 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아주 좀 심플한 그런 사회에서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회 정치 구조에서 위계 질서, 그 다음에 불공정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자 더 나아가서 필요 조건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점점 이제 신분적 이제 계급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불공정해지는, 불공평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요즘이나 별 차이가 없죠. 네. 자,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다 보니, 자, 귀족이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평민들에게서 이제 가진 것들을 빼앗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자들은 당시에 이제 도둑 정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둑 정치. 굉장히 네. 예, 그래, 귀족들이, 권력가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도둑 정치를 하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제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 제국이라는 이 국가의 정치 형태는 언제까지 나오게 됩니까? 20세기 초반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제국들의 어떤 폭력 정치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의 어떤 특징들이 역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워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또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래 볼 수가 없는 전설에나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어떤 제국이라는 정치 권력의 힘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시기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종교가 전파되는 현상은 20세기 초반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 전후로 해가지고 상황을, 세계적인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AD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AD 시대로.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역사의 흐름이 이제 기록으로 보다 많이 남겨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